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해펠,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클 해펠, 평범한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인생 설계자이자 세계 3대 면 강연자로 알려진 마이클 해펠은 새로운 수준의 자기 성장법을 소개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매일 시간을 절약하는 법, 고민 타파 뒤집어라, 멋지게 사는 법 등을 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역사를 통틀어 실제로 제일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또한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문제라는 점에도 동의하는가? 이제부터 내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설파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긍정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달리 설명할 거리가 없다.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행동이다. 긍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긍정적인 행동은 삶의 방식을 아주 크게 바꿀 수 있는 으뜸 요소이다. 토니 로빈스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잡초가 가득한 정원을 거닐면서도 끊임없이 이 정원에는 잡초가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잡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 30일 동안 해야 할 과제를 하나 준비했다. 누군가 잘 지내요? 라고 물으면 최선의 단어, 곧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답하라. 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써야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써야 되는 이유는 첫째, 그 말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멋지다는 말을 쓰자마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히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오랫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요라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면 멋지게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에게서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다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하거나 정말 좋은 일이 있냐며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해보자.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어떻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달 뒤에는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피곤하다고 말하는 순간 피곤해지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순간 지루해진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뇌가 반응해서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든다. 나는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강의할 때도 이 방법을 소개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힘이 넘친다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피곤한 상태에서도 정말로 기운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몸에서 기운이 솟을까? 나는 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 문을 나가서 동네를 2바퀴 돌고 자기 자리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분에게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몇 년 동안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힘을 내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란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현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곤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운이 나네,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기운이 나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쓰면 머리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한다. 알겠어. 기운 내는 법을 잘 알지. 놀라운 뇌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호흡법이 바뀌고 자세도 바뀔 것이다. 몸에서 곧바로 기운이 날 것이다.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기운이 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달려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라.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을 바꾸면 된다. 지루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재밌는데? 라고 말해보라.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이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정말 재밌다 라고만 하면 된다. 정말 재미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자신이 듣고 보고 겪는 일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라는 작은 증거라도 찾지 않을까? 바로 그렇다. 동정심을 가져보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부정적인 말들을 적어보자. 모두 떠올려보자. 또한 배움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실제로 해봐야 배운다. 부정적인 단어들을 적는 것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피곤하다라고 말할 때 기운이 난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지루하다라고 말할 때 재미있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아프다라고 말할 때 더 나아졌어라는 말을 떠올린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보자.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 그때 계속해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 된다. 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싶다면 기운이 솟는데? 라고 말하면 된다. 단 이때 진실성을 갖고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기운이 나고 싶은 것처럼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주 빨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뇌는 그의 대답을 해야 한다. 뇌는 곧바로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우선 질문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세미나를 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더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거기에는 아주 무력한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 즉, 노력하다라는 문제의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장 손을 들어라. 한쪽 손을 들어서 좌우로 흔들어라. 이제 됐다. 그만해도 좋다. 손을 흔들지 말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두자. 자, 이제 손을 흔들려고 노력해보라. 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라. 손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드는 것이다. 그저 손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해보라. 이제 알겠는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이제 자기가 쓰는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누군가 안부를 물었을 때 곧바로 새롭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말들도 있다. 평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스스로 우울해지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왜 이 일을 못할까?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모두 나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을 점점 더 진실로 믿게 되고 그 말처럼 되기 쉽다. 그래서 혼잣말은 아주 중요하다. 혼잣말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자신이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비하하고 움츠러 들었던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때로는 자기를 기만한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처음에는 혼잣말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야 할 경우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실제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잘 하고 있어. 나는 인기가 많아. 이렇게 말하거나 겉으로나 속으로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다. 그렇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하는 말로 시작된다. 무조건 야호, 세상은 모든 것이 멋져. 태양이 늘 번쩍이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야. 모든 것이 최고야 라고 외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 그 결정을 확실한 사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장담하건대 자신의 두려움과 지금 자기를 망설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 중에 95%가 실제하지 않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대개 거짓에 근거한 그러한 것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무조건 확신한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였다. 지금 당장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 자기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5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란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라.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마음껏 칭찬해줘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 기차를 타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다면 이 일과 관련해서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24시간 안에 반드시 5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서 24시간 안에 5명이 아니라 10명과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취미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그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매일 다른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일을 계속해서 50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멋지고 재밌는 말로 낯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평소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동안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라. 여기에 정말 깊은 소식이 있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강하다. 이 일을 잘 해내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다음 해야 할 것은 기록하는 일이다. 자기가 안락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일기를 쓰듯 그 내용을 적는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믿음을 자신이 언제 어떻게 깨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꾸준히 이런 일기를 쓰면 걱정하고 움츠러드는 순간이 다시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전에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의 기록을 찾아보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힘을 내자.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다. 긍정적인 혼잣말.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단어들을 쓰면 분명 변화가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안락지대를 정말로 깨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아주 특별한 3가지 요소를 활용하라. 첫 번째 요소는 속도입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일을 처리할 속도를 높여라. 몸을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일을 더 빨리 진행하다 보면 더 자신있게 자신의 안락지대를 벗어날 수가 있다. 평소 마감 시간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사간 집 열쇠를 받지 못해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긴장과 절박함을 잃지 않으면 안락지대에 안주하려는 마음도 쉽게 사라진다. 그 다음 요소는 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자기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다 보면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일이 더 쉬워진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자기의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해보자. 나를 안주하게 하려는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용기를 주고 자극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알고 싶다면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면 된다. 3번째 요소는 바로 재미다. 재미있고 즐겁다면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사고가 거의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데 어떻게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는가? 그 질문에 아주 멋진 하루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뇌 훈련에 이미 돌입한 셈이다. 자신의 사고를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심피질까지 보내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두렵거나 심각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뇌는 우선 사고를
신피질로 보내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매번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첫째, 목표가 주어가 있어야 된다. 둘째, 긍정적이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형으로서 기술을 대어야 한다. 목표가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목표 달성의 주체가 나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이자 나와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바로 나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적을 때는 나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을 한다 식으로 적어라. 그렇게 하면 설정한 목표에 더 집중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빨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목표를 정할 때 또 다른 원칙은 목표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으니 그 힘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목표 설정에는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일이 특히 더 중요하다. 목표가 긍정적이고 확실해야 그것을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내 목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보여준 목표는 나는 이제 빚이 없다 였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빚이다. 긍정적인 말을 쓰려면 빚 대신 다른 말을 써야 한다. 가령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같은 표현이 좋다. 그것이 나는 이제 빚이 없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말도 더 많이 쓴 바람직한 목표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셋째 원칙은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그것을 현재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현재형으로 세우면 무의식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게슈탈트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다. 게슈탈트가 생기면 뇌가 일정한 개체나 형태를 원하게 된다. 화창한 날 잔디밭에 누워서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금방이라도 구름의 모양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떠올릴 것이다. 저것 봐, 배가 떠있네 라거나 저 구름 꼭 누구랑 닮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아무런 형태가 없는 구름을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현재형으로 설정하면 뇌는 스스로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야 한단 말이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목표가 현재형일 때 그것이 훨씬 빨리 달성된다.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그를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목표 설정가라고 생각한다.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가 확신에 차서 외쳤던 말을 기억하는가? 다음 네 마디였다.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이다. 생각해보자.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이다. 나를 주체로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가? 긍정적이지 않은가? 현재형이지 않은가? 맞다. 바로 그렇다.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목표를 세운 뒤에 철저히 행동에 돌입했다. 그가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때 상대 선수를 돌아보고 눈을 마주치며 유명한 예언을 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3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질 거다. 상대 선수가 과연 그럴까? 라고 답했지만 알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알리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다. 호텔방이나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히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렸다. 자신이 경기 결과를 당당하게 예언하는 모습도 떠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놀랍도록 혹독하게 훈련해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강하고 뛰어난 선수가 되는 모습을 떠올렸다. 상상 속에서 그는 상대 선수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과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런 뒤에 경기 당일을 떠올렸다. 그날 경기장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 관중들이 한 사람의 이름만 외친다. 알리, 알리, 알리. 자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알리는 그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때 느껴질 감동을 더 극대화했다. 그때 들을 수 있는 모든 말과 감정을 그대로 상상하고 실감했다. 알리는 자신이 만든 미래사가 아닌 다른 결과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훈련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사를 생각했다. 누군가 경기에 대해서 물을 때도 자신의 미래사를 생각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미래사를 생각했다. 알리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기라도 한 듯 자신의 미래사를 확신했다. 알리는 이런 확신을 갖고 실제 경기를 맞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3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대 선수가 녹아웃되었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 알리는 스스로 열정과 믿음을 키웠고 자신의 목표에 온 힘을 쏟았다. 항상 그 목표 안에서 살고 그 목표 안에서 먹고 그 목표 안에서 숨을 쉬고 그 목표 안에서 느꼈다. 이런 정도의 강한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마음 먹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면 열정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과제를 내겠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생각해보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우선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말해보자. 다시 말해 앞으로 90일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정하자. 또한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것도 정해보자. 기억하는가? 90일 계획이 4번 연속되면 1년이다. 그런 다음 5년 뒤, 10년 뒤의 계획도 생각해보자. 10년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동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자신의 상상력뿐이다. 미켈란젤로가 예전에 했던 멋진 말을 기억하자. 실현하지 못할 정도로 목표가 높을 때보다 금방 이룰 수 있을 만큼 목표가 낮을 때가 더 위험하다. 잠시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어떤 일이든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90일 단위로 나누고 각 기간 동안 적절하게 행동을 취하면 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목표를 부정하는 부정적인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위 같은 부정적인 신념과 마주했을 때 속으로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감 부족.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숫기가 없어 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누구나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저절로 나에게서 부정적인 신념으로 굳어진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 숫기가 없어라고 말하고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얻을까? 그 말이 신념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열심히 찾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신념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신념을 새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뭐든 잘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금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활짝 웃으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뭐든 잘할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해보자. 다음은 시간 부족입니다. 시간 없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런 말은 어떨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난 시간이 있어라고 간단히 말해도 좋다. 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어서 큰 소리로 말해보자. 나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아주 멋진 말이다. 다음은 난 너무 늙었어. 또는 나는 너무 어려. 나이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나는 너무 늙었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니까 게임에서 유리해.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는 경쟁에 유익한 요소이다. 반면 나는 너무 어려서 경험이 모자라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 나는 순수함과 열정과 패기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너무 어려워라는 말보다 훨씬 더 힘을 주는 말이 아닌가? 다음은 나는 돈이 없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부정적 신념이다. 지금 돈은 수많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해결하려면 한두 마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하지만 돈이 없으라는 말 대신 이런 말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다 나에게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해보자. 지구가 풍요로우니 그곳에 사는 나도 풍요롭다고 생각해보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다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나는 돈이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다. 이 말이 부정적인 신념을 깨는데 아직 부족하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필요한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뇌의 뛰어난 해결력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말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결국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머릿속으로만 되뇌이지 말고 소리를 내어 크게 말해야 한다. 생리학적으로 봐도 소리를 내어 말하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수가 있다. 긍정적인 표현을 찾아서 긍정적인 음성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말하면 그 말이 곧 내가 된다. 이제는 누구나 이런 새롭고 강력한 말을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위같이 단단한 부정적인 신념이 그것이 제거된 뒤에도 되살아나거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고 해도 언제든지 새롭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 정도의 확신에 이르려면 훌륭해지겠다는 비전이 매일 매 순간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분야에서 훌륭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이 있다. 또는 그런 단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잡지에서 자료나 기사를 모으거나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모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 훌륭해지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가령 팀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멋진 몸매를 갖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매를 가진 그런 사람의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보자. 누구의 사진을 사용하든 훌륭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에 잘 간직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 이미지와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다. 다음 해야 될 일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 목표를 문장으로 적는 것이다. 목표를 적는 방법을 기억하는가? 개인적이고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적어야 한다. 훌륭한 팀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나는 지금 훌륭한 팀의 리더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가령 신용카드 고지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통장 잔고가 두둑한 상황을 상상하면 좋다. 그와 같이 이미지를 만든 다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된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나는 지금 최고로 건강하다처럼 적으면 된다. 각자 목표에 따라 이렇게 해보자. 세 번째 단계는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적는 것이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자. 그런 다음 이루어야 할 목표 바로 옆에 그 날짜를 적는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이제는 앞서 만든 시각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완벽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머릿속에 미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가 정말로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부정적이거나 미심쩍은 생각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목표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도 목표를 읽는다. 목표를 실현했을 때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지갑이나 수첩에 넣고 다닌다. 거울에도 그것을 붙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읽도록 한다. 내가 이미 목표를 이뤘다고 믿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것을 이루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자기가 세운 목표 가운데
일부 목표만 달성한 경우는 어떨까? 5가지 목표 가운데 4가지 목표를 이뤘다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4배나 더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마지막 요소인 강력한 행동력이 필요하다. 행동이라고 하면 매우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들리지만 목표를 이루려면 매일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비전을 실천하는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행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상훈련이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상훈련을 한다. 육상선수는 경기를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경기장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골프 선수도 스윙을 하기 전에 여러 번 공을 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과 앞으로 필요할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 자원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포함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친분을 쌓는 것이 제일 좋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나 장소, 정보, 또는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될 수도 있다. 내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기록해보자. 자원을 일일이 적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무언가를 글로 적으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종이에 적힌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사실 30일 동안의 계획을 짠다면 일주일 동안의 계획도 당연히 짤 수 있다.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짜서 그 실천력을 30일, 90일 이어가면 된다.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짜고 실천하면 한 달 계획은 더 쉬워질 것이다. 한 달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90일 계획은 훨씬 더 실천하기 쉬울 것이다. 90일 동안의 계획을 실천하면 이후에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제 일기장을 꺼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행동들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칠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기하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이룰 것이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곧 살게 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일기장이나 달력에 중요한 일이나 회의를 표시하지 구체적인 행동을 적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말자. 나를 위한 쓴소리를 들을 때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 정직한 친구에게 충고를 받을 때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가방을 받았는데 보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상표를 보니 명품이었다.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상대에게 곧바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백화점으로 가서 가방을 환불했다. 이때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한 사람에게 이게 뭐야? 이 가방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정말 안 무겁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정직한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해야 한다. 충고 정말 고마워. 다른 말은 전혀 필요가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10년도 더 넘기 전에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